자, 쟁점형 키워드 가지고 또 배운 데까지 복습해 보겠습니다. 자, 평등권 파트네요. 311번. 자, 법의 평등 원칙이 입법권을 구속하는지. 자, 입법권도 구속한다고 봤죠. 법 적용상의 평등뿐만 아니라 법 내용상의 평등도 요구한다. 자, 법 적용상의 평등만 요구하면, 자, 법 내용이 평등하지 못하면 아무리 법 적용상 평등을 한다 하더라도 이제 평등 원칙 실현이 안 되겠죠. 따라서 법 내용상의 평등도 요구한다. 자, 그래서 입법권도 구속한다. 평등 원칙은. 자, 평등 원칙이 입법자에게 구체적 입법 의무를 부과하는지. 자, 구체적 입법 의무는 부과하지 않는다고 했죠. 자, 평등권이라는 건 자, 구체적인 이제 보호 영역을 가지고 있지 않고요. 자, 국가가 일정한 이제 차별 대우를 한 경우 그 차별 취급에 대해서 자, 평등하게 대우해 달라. 라는 게 이제 평등 원칙, 평등권이니까. 자, 구체적 입법 의무는 거기서 도출되지 않는다. 그래서 입법자의 구체적 입법 의무는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이게 차별적인 법률을 자체에 대해서는 다툴 수 있는 거죠. 자, 제도 개선 과정에서 존재하는 차별은 정당화되는지. 자, 제도 개선 과정에 존재하는 차별은 정당화된다고 했죠. 자, 법적 가치에 상향을 의미한다고 했죠. 상향적 평등을 요구한다. 자, 우리 평등 원칙의 평등이랑 법적 가치의 상향적 평등이다. 밑으로 내려가는 하향적 평등은 아니고요. 자, 전과자도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고 봤어요. 따라서 누번 가중처벌하는 게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이 아니냐? 차별에 따라서 평등 원칙 위배냐? 위배는 안 된다고 봤죠. 자, 이 사회적 신분이라는 건 예시적 사유다. 헌법이 단지 예시형 차별 금지 사유에 불과할 뿐 절대적 금지 사유는 아니라고 봤고요. 자, 누번 가중처벌한 건데 누번은 재범의 위험성이 큰 사람이니까 이제 재범 때 경고를 무시하고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잖아요. 따라서 가중처벌하는 게 평등원칙 위배는 아니다. 자, 법률상 권리에 차별이 존재할 경우 평등권 심사 가능하다고 봤죠. 우리 예전에 주민투표권도 그래서 주민투표권에 차별이 있는 경우 평등권 심사했다. 평등원칙 위반 인정 요건으로서 두 개의 비교 집단 구분 가능성 요구했죠. 자, 차별 취급이 존재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 심사 구조에서 첫 번째 차별 취급 존재, 자, 두 번째 그 차별 취급이 정당한가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되죠. 평등권 심사 구조에서 그 첫 번째 차별 취급 존재에선 두 개의 비교 집단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죠. 자, 공무원 연금법과 그래서 자, 산재보험법상의 유주급여 수급자가 동일한 비교 집단 안 된다고 했죠. 공무원 이건 연금법이고 산재보험성은 손실이나 손해배상 성격이 있다고 했죠. 자,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보험을 타는 거니까 이거는 유주급여 수급자 성격이 다르다. 연금이랑 노령에 따른 거죠. 주로 연금법은. 따라서 동일한 비교 집단을 보기 어렵다. 자, 중혼 취소 제척 기간을 다른 이제 취소 사유와 다르게 두지 않는 것이 자, 인격과 평등권 침해하느냐? 침해하지 않는다고 하죠. 자, 중혼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위험성 이런 게 좀 심하니까 반윤리성이 좀 심하다고 봤어요. 따라서 제척기간 두지 않는 건 평등권 침해 아니다. 자, 평등원칙 위배 심사 기준으로 비례원칙 적용되는 경우는 자, 헌법이 특별히 이제 제시하고 있는 경우, 차별금지 사유로 제시하고 있는 경우, 자, 아니면 또 관련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이 있는 경우, 자, 이런 경우에는 자, 위배 심사 기준으로 비례원칙이 적용된다. 자, 원칙적으로는 우선적으로는 자의금지 원칙이 적용되죠. 입법 형성권 존중 원칙에 따라서 자의금지 원칙이 우선 적용되고, 자, 이렇게 헌법이 제시한 경우나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이 있는 경우에 비례 원칙으로 심사하게 된다. 자,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의 평등 원칙 여부 심사 기준은 비례 원칙을 썼죠. 자, 우리 헌법이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근로의 영역에 있어서 여성을 차별하지 말라. 요 부분이 있었고요. 또 기본권, 관련 기본권, 자, 공무단임권이죠. 자, 공무단임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 있으니까 자, 비례 원칙으로 하라라고 했죠. 자, 시혜적 법률에 대한 평등권 침해 심사. 자, 시혜적 법률은 자, 권리 제한하거나 의무 부과하는 게 아니니까 이건 혜택을 주는 거죠. 수익 혜택을 주는 거니까 광범위한 입법 재량이 인정된다. 자, 입법 재량이 인정되니까 현전 합리성 결여 여부로 심사한다. 자의금지 원칙이죠. 자의금지. 자, 입법 형성권 정도에 따라서 요 심사 기준이 달라진다고 했죠.
입법 형성권이 넓으면 자의금지 원칙으로 심사하고 입법 형성권이 좁으면 축소되면 비례 원칙으로 간다. 32조 6화 근로기회에 우선적으로 주는 대상자 기억나시죠? 자, 근로기회가 부여되는 대상에 국가유공자, 상위군경, 전몰군경의 유가족, 이 유가족은 전몰군경의 유가족만 의미한다고 했죠. 물리 해석대로 봤다. 자, 유가족을 너무 넓게 보면 이제 공무원 되려는 사람들, 응시자들과 너무 응시자들의 형평성이 떨어지니까 자, 공무원의 유가족은 전몰군경의 유가족으로 물리 해석대로 봤다. 자, 그래서요 앞에 32조 6항이가 유공자 그 본인에 대한 가산점 제도는 32조 6항을 근거로 하니까 자, 완화된 비례 원칙을 적용했어요. 자, 비례 원칙을 적용하는 이유는요. 자, 공무단위권에 대한 제한이죠. 이 가산점 제도는 공무단위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 되니까 비례 원칙을 적용해야 되는데 자, 국가유공자 본인 같은 경우에는 32조 6항이 근거가 되니까 자, 완화했다. 비례 원칙을 완화해서 적용했다. 자, 국가유공자 근데 가족은 어때요? 본인이 아닌 가족은 32조 6항이 근거가 되지 못하죠. 따라서 엄격한 비례 원칙으로 심사했다. 자, 이렇게 엄격한 비례 원칙에 따라서 유공자 가족에게 10% 가산점 부여하는 건 그래서 평등권 침해한다고 봤고요. 자, 남자에 한해서 병역 의무 부과한 게 평등권 침해 여부 심사 기준 무엇이냐? 자의금지 원칙으로 했죠. 성별에 따른 차별이지만 예시라고 했죠. 우리 11조 후문에 나온 차별금지 사유는 자, 예시설이 헌법재판소가 예시설을 택해서 단순히 대표적인 차별금지 사유를 예시한 거에 불과하다고 해서 절대적 금지 사유는 아니라고 했죠. 따라서 자의금지 원칙으로 했다. 자, 11조 1항 후문이 예시한 사유가 있는 거고 여기 나오네요. 자, 반드시 엄격한 심사를 해야 되는지 자, 아니라고 했죠. 예시설. 자, 복수 정보 및 부전공, 교원 자격증 솜지자 가산점 제도, 이원 여부 심사 기준. 자, 이것도 공무 단위권과 관련돼 있죠. 그래서 엄격한 심사하겠다. 자, 교원 되는 거니까 공무 단위권에 대한 제한이 되는 거죠. 자, 직계 존속을 고소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게 자, 평등권 침해 여부 심사 기준 무엇이냐? 자, 자의심사로 했죠. 자의심사를 해서 이거 평등권 침해하지 않는다고 하죠. 친고죄나 비친고죄나 비친고죄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다른 사람이 이제 고소할 수도 있는 거죠. 이제 고발할 수 있으니까 상관이 없고 덜 침해하게 되는 거고 재판 절차 진술권에 대해서 친고죄 같은 경우에도 친족 상도례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제 직계 존속은 고소하지 못하게 되겠고요. 처벌을 받지 못하고 자, 직계 존속이 법정 대리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따로 또 고소할 수 있도록 이제 규정을 두고 있죠. 자, 그런 걸 보건데 중대한 제한은 아니라고 봤어요. 재판 절차 진술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은 아니다. 따라서 자의심사 원칙, 자의심사 금지 원칙으로 했죠. 자의금지 원칙으로 심사했다. 자, 부담금 문제에 대한 평등 원칙 위배 심사 기준. 자, 부담금은 합리성 문제라고 했죠. 자, 입법 형성 영역에 속한다. 따라서 자의금지 원칙으로 했고요. 자, 선거운동 기회 균등 원칙과 관련한 평등권 침해 여부는요. 자, 완화된 합리성 심사했죠. 자, 선거운동 기회 균등 같이 자, 선거 제도죠. 자, 토론회, 대담회 이런 거 구체적으로 형성하는 거, 그리고 선거 제도 형성 내용 형성하는 건 이것도 입법 형성 영역에 속하니까 완화된 합리성 심사했고요. 자, 근로기준 주요 사항 중 외국인 산업연수생 적용 제외한 게 평등권 심사 기준으로는 자의금지 원칙을 적용했는데요. 자, 근로 권리 같은 경우는 사회적 기본권 성격이라고 했죠. 자, 사회적 기본권 같은 경우에는 입법 형성을 요하니까 이것도 입법 형성 범위가 좀 넓게 인정되니까 자의금지 원칙을 적용했는데요. 다만 자의금지를 적용하더라도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봤어요. 자, 외국인 산업연수생의 근로기준법 적용 배제, 이거는 이제 평등권에서 침해한다고 봤죠. 실질적인 근로자죠. 외국인 산업연수도 실질적인 근로자처럼 이게 쓰고 있는데 근로기준법 적용해 줘야겠죠. 적용하지 않는 건 평등권 침해다. 자, 퇴직 이후 퇴직 상태가 확정된 군인과 이제 공무원 수급권에 있어서 차별에 관한 문제인데요. 장애급여에 있어 자, 군인과 공무원이 의미 있는 비교 집단인지 둘 다 공무상 장애 입은 건 똑같죠. 자, 공무원 장애인은 똑같고 둘 다 이제 수급권 필요로 하는 집단이다. 따라서 의미 있는 비교 집단이 된다.
자, 그래서 퇴직이후 체질 상태가 확정된 군인과 요 공무원을 차별해서 군인에겐 연금 지급하지 않는 건 평등원칙 위반이라고 봤죠. 자, 수급할 필요성이라든지 당위성 이거 똑같이 인정되는데 군인에게 연금 지급하지 않는 건 문제가 있다. 이건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이 아니다. 자, 퇴직 후에 이렇게 해서 요 규정에 대해서 위반이 나왔는데 퇴직 후 신법 시행 전 자, 신법이 개정되면서 이거 시행일 전에 장애가 확정된 군인에게 연금 지급하지 않도록 했어요. 자, 이것은 평등원칙 위반이다. 자, 시행일 후에 장애가 확정된 군인이나 시행 전에 장애가 확정된 군인이나 둘 다 이제 공무상 장애 입은 건 똑같죠. 둘 다 이렇게 수급 필요성 똑같고, 여기서 차별하는 건 합리적 이유가 없다. 자,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자사고를 후기 학교로 규정해 과학고와 달리 취급하는 건 평등권 침해 안 된다고 했죠. 자, 과학고는 과학 인재를 양성할 특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과학고는 달리 취급할 이유가 있다. 자, 자사고 지원 학생의 후기 학교 중복 지원 금지. 자, 중복 지원 금지 조항은 평등권 침해한다고 봤죠. 자, 후기 학교 중복 지원을 금지하면 자사고 불합격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고등학교 못 올라가는 거죠. 중대한 제한에 해당한다. 자, 교육받을 권리. 중대한 제한이니까 비례 원칙에 의한 심사를 하게 됐죠. 자, 비례 원칙에 의한 심사를 해서 평등권 침해한다 봤고요. 자, 통상의 출퇴근제를 업무상 제외로 인정하지 않는 게 평등권 침해한다고 봤죠. 자,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사용하든 도보나 자가 교통수단을 사용하든 어차피 출퇴근하는 건 똑같이 이제 업무와 관련이 있는 거죠. 자, 무슨 수단을 이용하든 통상의 출퇴근 제외는 그래서 업무 관련성이 다 인정되니까 다 업무상 제외로 인정해야 된다. 자, 이렇게 인정하지 않는 건 그래서 평등권 침해다. 자, 부매 항쟁 보상에서 30일 미만 구금자를 제외한 건 평등권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죠. 자, 이렇게 부모 항쟁 보상법에서 이거 법률상 권리죠. 보상금 청구할 권리는 법률상 권리니까 자, 입법자 형성을 요하는 거죠. 입법 형성을 요한다. 입법 형성권 범위가 넓다. 따라서 30일 미만 구금된 자 제외한 게 이렇게 평등권 침해 아니라고 봤어요. 30일 미만 구금자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나 생활 정도 이런 거 따져봤을 때 굳이 이렇게 보상금 안 줘도 되겠다라고 싶어서 이제 판단한 게 합리적 이유가 없는 건 아니다라고 본 거죠. 애국지사와 순국선열의 유족이에요. 애국지사는 본인 당사자고 순국선열의 유족은 당사자의 유족이죠. 당사자가 아니다. 따라서 달리 취급하는 게 다른 집단이니까 달리 취급할 필요가 있는 거죠. 달리 취급하는 게 평등권 침해는 아니다. 생활 수준을 고려해서 나이 많은 손자녀를 보상금 우선순위에 둔 건 평등권 침해하지 않는다 봤고요. 생활 수준 등을 고려라는 이 문구를 이제 추가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판단할 수 있죠. 생활 수준에 따라서 나이 많은 손자녀가 아니자도 이제 생활 수준을 고려하게 되면 받을 수 있으니까 이건 평등권 침해 아니라고 됐죠. 원래 기존에 있던 규정에 대해서는 이제 손자녀 중 연장자를 보상금 지급 우선순위에 둔 거, 요거에 대해서 이제 평등권 침해한다고 봤어요. 이렇게 법이 개정됐죠. 자, 6.25 전물 공경 자녀 중 연장자를 선순위 수급자로 한 것. 자, 이것은 평등권 침해 안 봤죠. 이거랑 비슷한 논리로. 자, 단순히 연장자만 선순위로 한다. 문제 있었죠. 그래서 이거 생활 수준 등 고려, 이런 문구가 들어가야 평등권 침해하지 않게 된다. 자,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자격을 20세 이상으로 한 건 평등권 침해하지 않는다 봤죠. 자, 배심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배심원으로서 임무를 하려면 권한과 임무를 생각했을 때 20세 정도는 돼야겠다. 다른 행위 능력이나 뭐 선거 능력 이런 거에 비교했을 땐 조금 그래도 좀 경험을 쌓고 좀 능력을 갖춘 사람이 배심원 자격되는 게 맞다. 합리적 이유가 있다 봤죠. 평등권 침해 아니다. 자, 수석 교사는 교장이랑 장학관 이거 임무가 다르죠. 권한 임무가 다르고 교장 장학관은 또 총괄하는 업무를 하다 보니까 달리 취급할 필요가 있다고 봤어요. 달리 취급하는 게 그래서 합리적 차별이다. 재외국민 영유아 지원 대상을 제외한 거, 재외국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했죠. 장기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면서 영유아를 기르고 있는데 당연히 지원 대상 포함시켜줘야겠죠. 제외하는 건 평등권 침해다. 자, 혈우병 환자를 출생 시기를 기준으로 지급을 달리하는 건 평등권 침해한다고 했죠. 자, 출생 시기는 우연한 사정이다. 자, 이런 거 말고요. 자, 정말 도움이 필요한 환자,
뭐 생활 수준 또 고려해서 요양급여 지급을 달리하는 게 훨씬 더 이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출생 시기만 기준으로 한 건 평등권 침해를 받고요. 자, 기부행위를 상시 제한하여 자, 후보자가 되려는 자의 이제 기부행위를 막는 거, 자 이게 평등권을 침해하느냐? 침해하지 않다 봤죠. 자, 기부행위 같은 경우 이제 정치인들이 기부행위 하면은 자, 금권 선거나 자 조직을 이제 만들 수 있으니까 돈에 의한 대의제가 좀 형해가 되는 걸 막기 위한 거라고 했어요. 중대한 공익이다. 선거의 공정성은. 따라서 이거는 평등권 침해하지 않는다 했고요. 자, 건강보험공단 직원은 막대한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했죠. 따라서 선거운동 금지할 필요가 크다. 따라서 평등권 침해는 아니라고 했고, 자, 국제협력위원인 공익근무요원을 유공자 보상에서 제외한 거, 자, 행정요원과 달리 본 거죠. 행정요원과 달리 국제협력위원인 공익근무요원을 유공자에서 제외한 건 평등권 침해하지 않는다 봤어요. 자, 행정요원과 달리 이제 국제협력위원은 본인이 이제 자발적으로 지원해서 간 거라니까 행정요원과 차별이 있다. 합리적 그래서 이렇게 보상을 제외한 건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봤고요. 자, 변호인 선임서를 공공기관에 제출할 때 지방 변호사에 경유하도록 한 게 평등권 침해냐? 자,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직무의 공공성, 자, 사회적 책임성 이런 게 크니까 지방 변호사를 경유할 필요가 있다고 봤죠. 그래서 평등권 침해하지 않는다. 자, 시각 장애인이 안마 시술소 개설을 독점하도록 한 게 평등권 침해하느냐?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죠. 자, 시각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생존권이 달렸다고 했어요.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 보니까 안마 시술소로 독점적으로 이제 개설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봤죠. 따라서 평등권 침해하지 않는다. 자, 3인 이하 채용 시험에서 유공자 가점을 주지 않는 거, 이게 평등권을 침해하냐? 침해하지 않는다 봤죠. 자, 소수 인원을 뽑는 채용 시험에 있어서는 이렇게 가점을 주다 보니까 거의 100%가 이제 유공자 가점 받은 사람만 합격하게 됐으니까 이거 문제가 있었죠. 뭐 능력주의가 원래 기본이 돼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형해가 일어났다. 따라서 그런 걸 이제 조정할 필요가 있어서 3인 이하 채용 시험에서는 이제 유공자 가점 못하는 건 합리적 이유가 다 봤다. 평등권 침해하지 않는다. 자,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양도소득세 중과세 규정한 게 평등권 심사 기준이 뭐냐? 자, 이건 혼인이죠. 혼인을 이유로. 자, 혼인을 이유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자, 이런 경우에 중과세 하는 건 이제 비례 원칙 심사를 하게 됐죠. 36조 1항에 나와 있는 혼인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 헌법이 제시한 차별금지 사유니까 비례 원칙을 적용했다. 자, 혼인으로 여기 나오죠. 1세대 3주택 되는 경우 중과세 하는 게 36조 1항, 그래서 위배다라고 봤죠. 중과세 자체는 재산권 침해는 아니라고 봤어요. 주택 공급을 안정화시키는 목적은 유효하죠. 다만 이제 혼인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이런 경우에 이제 경과 규정 더 가지고 빨리 이제 한 채 처분하라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걸 규정 두지도 않고 바로 중과세 하는 건 요 혼인의 자유랑 여기 평등 차별금지 원칙 위배다라고 봤죠. 광역 지자체장 선거에서 예비 후보자를 후원의 지정권에서 제외한 건 평등권 침해한다고 봤죠. 국회의원 예비 후보자에 비해서 광역지자체장 선거 예비 후보자는 후원의 지정권자에서 제외를 했었는데요. 광역지자체장 선거가 훨씬 범위가 넓죠. 국회의원 선거구보다. 정치자금 더 많이 필요로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원의 지정권자 제외한 거는 그래서 평등권 침해다. 지방의 의원을 후원의 지정권자에서 제외한 거, 이것도 평등권 침해한다고 봤죠. 자, 의원 활동비 가지고는 이제 본인이 정치자금을 쓰기에 너무 부족해요. 자, 딱 그러다 보니 이제 정치자금 음성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 자, 그런 걸 방지하는 차원에서도 자, 지방의 의원도 후원의 지정권자 두는 게 필요하다. 따라서 그 후원의 지정권자 제외한 건 평등권 침해다. 다만 이게 비교할 게 자치구 의원 예비 후보자죠. 지방의 의원 예비 후보자를 후원의 지정권자에서 제외한 건 평등권 침해가 아니라고 봤어요. 선거 기간이 단기라 선거 기간도 짧고 선거 범위도 좁으니까 후원을 지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요. 다만 이제 개정법에서 이제 다 들어갔죠. 지방의 의원 예비 후보자도 후원의 지정권자가 될 수 있도록 이제 개정법이 이제 규정했다. 당사자 소송에서 국가 상대 가집행 선고할 수도 없도록 한 거, 이거 평등원칙 위반이라고 봤죠. 당사자 소송은 이제 대등한 당사자라 했어요. 대등한 지위에 있다. 국가나 상대방이나 대등한 지위에 있으니까 국가만
국가 상대로 할 때는 가집해 선고 못하도록 한 건 요건 평등원칙 위반으로 본거가 된 거죠. 그래서 자, 공직자 재산 등록에 있어 혼인한 여성을 달리 취급해요. 혼인한 여성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까지 재산 등록한 거. 자, 법을 개정하면서 빼먹은 내용인 것 같아요. 자, 이미 등록한 이 혼인한 여성에만 달리 취급한 건 목적의 정당성도 인정할 수 없죠. 자, 비례 원칙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됐어요. 자, 혼인한 여성을 차별하는 경우죠. 36조 1항에 따라서 헌법이 제시한 차별금지 사유니까 비례 원칙을 적용해서 목적 정당성 인정하지 않았고요. 자, 유족 보상금 수급검사를 보무 중 1인에 한정하는 거. 자, 이것이 평등권 침해한다고 했죠. 이것도 생활 수준이나 그런 걸 다 고려해서 자, 부모 중 누가 1인으로 한다 하더라도 자, 그런 걸 고려해서 설정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런 거 없이 바로 그 나이 같은 그런 걸만 이제 예외 없이 하도록 한 거니까 이거는 평등권 침해다. 자, 공공기관 채용 시 청년 할당제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자, 청년 할당제 같은 경우 우리 청년 실업 해소하는 게 이제 국가적 과제가 되다 보니까 이건 평등권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죠. 자, 게다가 한시적으로 하는 거였고 한시적으로 한 3년 정도 하는 거였죠. 따라서 이건 평등권 침해하지 않는다. 자, 지역 가입자는요 추정 소득 기준으로 하고 이제 직장 가입자는 보수만으로 하는데요. 건강보험료 산정하는 게 지역 가입자는 직장 가입자와 달리 추정 소득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산정하는 게 평등원칙 위배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죠. 자, 직장 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보수 소득 같은 게 이제 투명하게 다 공개되는데 지역 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소득 보수만으로 전체 소득을 알기에는 어렵죠. 지역 가입자. 따라서 이게 추정 소득 재산이라든지 경제 활동 이런 거 가지고 이제 건강보험 산정할 필요가 있다. 보험료 산정 같은 게 저녁에 통합되어 있다 보니까 보험료 부담 산정에 있어서 평등이 요구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지역가입자도 추정소득 기준으로 산정해야 된다. 따라서 평등원칙 위반이 아니라 봤고요. 자, 외국 거주, 외국인 유족, 퇴직공제금 지급 대상을 제외한 게 평등원칙 위반이냐? 자, 이건 위반이 된다고 봤죠. 퇴직공제금은 자, 일시적으로 주는 거죠. 일시금이다, 일시금. 자, 퇴직금을 성격으로서 일시금으로 주다 보니까 연금이 아니죠. 연금은 때때로 계속 주는 거니까 장기적으로 주는 거다 보니까 그 사람이 소재지 파악도 해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생활 수준 이상 그것도 다 파악해야 되죠. 자, 그런 거랑 다른 거죠. 이제 연금과 성격이 많이 다르다. 자, 그러다 보니 퇴직 공제금은 줘야겠죠. 외국 거주하는 외국인 유족한테도. 그래서 이거 퇴직 공제금 주지 않는 거 제외한 건 평등원칙 위반이다. 자, 국민체육진흥계정 조성을 위한 골프장 부과금 부과가 평등원칙 위반이냐? 자, 위반 된다고 봤죠. 자, 골프장 이용자들과 국민체육진흥기금 요 사이에서는 특별히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따라서 부담금의 헌법 정당화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따라서 평등원칙 위반이다. 자, 법관의 명예퇴직 수당액 산정에 자, 정년뿐만 아니라 임기 잔여 기간을 반영한 게 자의적 차별이냐? 자, 자의적 차별이 아니라고 했죠. 자, 법관 같은 경우는 이미 남아있는 임기도 본인이 알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명예퇴직이라는 게 결국은 법정으로 되어 있는 자, 근무 가능 기나 자, 법정으로 되어 있는 법적으로 자, 근무가 가능한 기간을 기준으로 해서 명예퇴직 수당액을 산정할 수밖에 없으니까 요거 산정에 임기 잔여 기간을 반영할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이건 자의적 차별이 아니다. 자, 여기까지 또 배운 만큼 또 공부해 봤습니다.